애니메이션 기초 수업에 드디어 들어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수업에는 애니메이션 법칙과 텐션감 있는 기초 토형 애니메이션 파트 첫 번째 수업을 진행할 것인데요. 자, 애니메이션 법칙을 통해서 기초를 다져보고 어떤 중요한 법칙들이 있는지, 어떻게 작품들에 쓰이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요. 그 다음으로 기초적인 타임라인과 그래프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고 볼 바운싱 애니메이션과 로고 부분을 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강의를 걸쳐서 다음과 같은 애니메이션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자, 그 전에 우리가 애니메이션 법칙을 통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난 다음에 이해를 하고 그것들을 적용시키면 좋으니까 한번 법칙들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유명한 토마스 올리 존스턴이라는 분의 이 디즈니의 애니메이션 12가지 법칙들이 애니메이션을 하시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이 중에 근데 우리가 모션 그래픽에 제가 사용되는 많은 부분들을 조금 더 추려가지고 이렇게 8개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스쿼시 앤 스트레치, 짓눌림과 늘어남, 그 다음에 anticipation, 예상, 스테이징, 그리고 follow through, 그리고 overlapping 액션, 그리고 뭔가 메인 움직임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따라오는 동작이 되겠고요. 그리고 easy in, easy out, easy easy라고도 불리죠. 우리가 앞으로 엄청 많이 쓰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가속과 감속에 대한 부분이 있겠고, 그 다음에 arc, 곡선, 타이밍, 그리고 exaggeration, 과장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작품들을 보여드리면서 하나씩 예시를 들어볼까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스쿼시 앤 스트레치가 있겠습니다. 스쿼시 앤 스트레치 같은 경우에는 물체의 무게와 특성을 느끼게 하는 원칙으로서 애니메이션이 되는 물체의 짓눌림과 늘어난 정도 또는 바운싱이 되는 속도에 따라서 이게 무거운 물체인지 아니면 고무공처럼 유연하고 탄력이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원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캐릭터를 볼 때 우리가 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캐릭터가 유연한 캐릭터라고 느낄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에 반해서 뭐 다른 공들이나 이런 것들은 볼 때 늘어나는 부분들이 적기 때문에 좀 더 딱딱한 물체구나라고 알 수가 있겠죠. 지금 여기 있는 이 캐릭터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딱딱한 느낌으로 느껴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법칙을 이용해서 사실적으로 혹은 과장된 애니메이션을 보시는 것처럼 만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자, 예상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제가 한번 재생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맞았습니다. 카메라가 쭉 이렇게 같이 따라가면서 공이 가는 영상이 되게 되죠. 여러분들이 그것을 어떻게 느끼셨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첫째로 아주 애니메이션감이 뛰어나시거나 아니면은 티저에서 미리 봤기 때문에 아실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이 자 보시는 것처럼 카메라가 가까이 가는 느낌이 없이 그냥 한 중간부터 그냥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시작이 됐다면 보는 사람이 생각할 틈도 없이 애니메이션이 그냥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뭔가 보는 사람이 약간 따라가기에 급급한 느낌이 있지만 예상 동작을 살짝 넣어주게 되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조금 더 이 애니메이션을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그 시간을 여유를 약간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상 부분을 다 계속 넣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중간중간에 적재적소에 잘 배치를 해주면은 훨씬 더 관객들이 자연스럽게 애니메이션을 느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거를 한번 보여드리면 자, 이것도 초반에 한번 잘 집중해서 보세요. 자, 여기서 그 다음 동작이 어떻게 될까요? 네, 맞추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카메라가 줌인을 샥 하면서 저기 크런치 까진 부분으로 이렇게 다가가게 됩니다. 그거를 아신 분들은 아마 자,
카메라가 살짝 이렇게 뒤로 빠진 부분을 캐치를 하셨기 때문에 아, 뭔가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다. 약간씩 흔들리는 게 이게 뭔가 그 다음에 빠른 애니메이션이 진행이 되겠구나. 근데 카메라가 뒤로 빠졌으니까 앞으로 착 당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사전 동작, 지금은 초콜릿의 흔들림과 카메라의 뒤로 빠짐을 이용을 해가지고 예상 사전 동작을 통해서 애니메이션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작품들도 한번 보여드리면, 자,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되게 소중한 작품이죠. 제가 졸업 작품으로 학생 때 만들었었는데 이것을 통해서 미국에 있는 회사들도 취직을 하고 했기 때문에 아주 저한테는 뜻깊은 작업이고요. 말이 길어지고 있는데, 네, 그냥 본론만 얘기하면, 자, 이 로봇 같은 경우에도, 자, 살짝 저쪽으로 갔다가 한번 턴을 하게 되죠. 자, 왼쪽으로 살짝 몸을 기울였다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서 조금 더 자연스러운 애니메이션을 연출을 하고 있고, 턴을 하는 그 에너지 자체도 조금 더 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보시면은 이렇게 몸이 살짝 올라갔다가 바닥으로 퉁 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애니메이션에 더 재미있는 부분들을 추가시키고, 자,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구글 픽셀 영상이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둘이 막 이렇게 치다가 이제 댄스 대결을 막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약 올리면서 댄스 대결을 하는데, 자, 여기 끝에 가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자, 그 다음 동작이 뭘지 아시는 분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거는 다 맞추셔야 됩니다. 자, 어떤 동작일까요? 네, 턴입니다. 턴. 이렇게. 네, 이런 작업을 했었는데, 자, 여기서도 캐릭터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어떤 사전 동작, 바로 도는 게 아니라, 자, 이런 사전 동작 살짝 뜀과 함께 트위스트를 해주는 이런 사전 동작이 있으니까 턴이 더욱더 과장되면서 좋아 보이겠죠. 네. 이 부분도 시네마 4D로 이렇게 작업을 했었었고요. 네,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 자, 그 다음으로는 스테이징이 있겠습니다. 스테이징은 화면에서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고 간결하게 나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뭐 액팅이나 타이밍, 카메라 앵글, 뭐 포지션, 세팅 등 다양한 영역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레이아웃이 스테이징이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제일 그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보는 이의 시선을 어떻게 유도를 할 것인가. 이 작품이 진행이 되면서 관객들이 어떻게 예상을 하고 스토리를 알 수 있는가? 아니면 어떤 거를 관객들에게 보여줄 건가? 그 의도 전달을 제대로 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액팅, 타이밍, 카메라 앵글, 포지션 이런 세팅들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연출 부분에서 제작자의 목적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부분이 스테이징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작업은 이제 데스티니 작업인데 This is what I brought you here to see. 네, 여기서 이 캐릭터들을 어떻게 배치시킬 것인가 그리고 어떤 앵글로 보여줘야 이 캐릭터 3명의 관계와 그리고 이 캐릭터가 그 두 캐릭터를 양쪽에 있는 두 캐릭터를 지나가면서 이 새로운 이 피쉬 캐릭터도 새로 이제 보여주는 그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연관관계를 어떻게 보여줄까 이런 거를 잘 생각을 하면서 애니메이션의 타이밍과 레이아웃 그리고 각도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스테이징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와이드로 해서 이렇게 전체적인 화면을 보여줬다가 자, 그 다음에 컷을 이 오브젝트가 지나갈 때 탁 치면서 그 시선의 흐름을 컷을 칠 때 어떤 움직이는 물체가 있을 때 좀 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움직이는 물체가 가장 빨리 움직이는 순간에 컷을 딱 치고 그 다음에 오브젝트를 보여주고 근데 오브젝트를 좀 더 디테일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약간 클로즈업으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다음 장면을 그 뒤쪽에서 보여줘 가지고 이 두 캐릭터들과 같이 상황이 보이게 만들고 그 다음에 옆으로 보여주면서 이 시선, 이 캐릭터 에리스의 캐릭터의 시선과 어떻게 이 캐릭터가 움직이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다시 모든 캐릭터들을 정면에서 보여주면서 자, 어떻게 상황이 전개되는지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제가 해본 부분이 있겠고요. 그 다음 같은 경우에 자, 이 IMAX 작업 같은 경우에도 되게 다양한 샷들을 통해 가지고 카메라 앵글과 포지션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각각 샷마다 뭐 자, 사운드에서 보여주는 부분이 있다가 띄어를 보여줬다가 렌즈를 보여주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하나하나씩 보여주고 그 공간들을 어떻게 연출할지 그런 부분들이 스테이징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제 생각에는 쉽게 말하면 연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시선의 흐름을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은 처음으로 이 여자를 보다가 뭐가 반짝이네? 이러고 이 목걸이를 보게 되다가 이거 뱀이었어? 이러고 보다가 샥 뱀이 다가오는 이런 느낌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죠? 자, 조명의 그 밝기를 통해서 그리고 오브젝트의 움직임을 통해서 그 순서들을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겠죠. 자, 조명이 여자를 비췄다가 그 다음으로 이 목걸이를 비추고 목걸이 안에서 뱀이 살짝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스테이징을 통해서는 어쨌든 여러분들의 시선의 유도 그리고 연출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follow through overlapping 액션이 있겠습니다. 따라오는 동작, 겹치는 동작, 뭐 관성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물체에서 리드하는 물체가 있고 그 물체를 따라가는 물체가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타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브레이크를 탁 밟았을 때 자동차는 먼저 멈추지만 안에 있는 사람은 관성에 의해서 이렇게 앞으로 한번 튕겼다가 나오게 되죠. 그런 것처럼 어떤 오브젝트가 있을 때 그 2차적인 오브젝트가 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현상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도 자, 지금 첫 번째 애니메이션이 이 아래에 있는 애고 그 위에 있는 애가 따라오는 애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얘가 올라갈 때 마치 같이 올라가게 되고 내려올 때는 그 높이가 낮아짐으로써 조금 있다가 떨어지면서 통통통 튀게 되죠. 그리고 이 캐릭터의 눈을 볼 때도 몸이 올라가고 나서 조금 뒤에 눈까지 같이 올라가고 있고 이런 부분이 완벽히 이 부분이 똑같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바디하고 이 부분이 똑같았다면은 조금 붙어 있는 느낌이었겠죠? 근데 지금 제가 눈을 일부러 공중에다가 띄워놓고 약간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애니메이션으로 그 뒤에 애니메이션이 조금 더 시차가 발생하게 했고요. 이런 트라이앵글 같은 경우에도 자, 이렇게 동작이 끝나고 나서 2차적으로 스프링이 되면서 더욱더 띠용 이런 느낌으로 자, 무게를 실어주는 느낌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따라오는 움직임, 겹치는 동작도 한번 같이 봤고요. 그 다음으로는 가속과 감속이 있겠습니다. 가속과 감속은 뭐 엄청 많이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게 될 건데
자, 여러분들이 가속도의 법칙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자, 공을 이렇게 딱 떨어뜨렸을 때 떨어지면서 점점점 가속이 붙어서 빨라지겠죠. 그 반대로 하늘로 던진 물체는 중력에 의해서 점점점 천천히 느려질 거예요. 그죠? 뭐 자동차가 출발할 때도 그렇고 점점 느리다가 빨라지고, 그리고 뭐 멈추는 것도 갑자기 멈추는 게 아니라 점점점 느려지면서 멈추는 것을 생각을 해보시면, 자, 우리가 뭐 모션 그래픽이든 어떤 다른 애니메이션이든 그런 부분을 이용을 해가지고 가속과 감속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가속과 감속 부분을 잘 이용을 하면 이렇게 슬로모가 들어갔다 빠졌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재미있게 연출을 해볼 수가 있겠죠. 조금 멈췄다가 그 다음에 또 빨라졌다가 이렇게 되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여기 앞부분은 다른 CG팀에서 작업을 했고, 지금부터 이제 제가 작업한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슝 들어가서 느려졌다가 하면서 쫙 빨라지고 있죠. 네, 빨라지고 다시 멈췄다가 네, 마지막에 이렇게 샥 나오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모든 작업의 애니메이션의 키프레임이 이즈를 안 쓰고는 불가능한 작업입니다. 타이밍이 일정하지가 않고 계속 빨라졌다가 느려졌다가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애니메이션을 잘 한다는 소리를 들으시려면 이 부분을 꼭 마스터를 하셔야 되는데, 이따가 같이 한번 처음부터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가속과 감속 부분에 있어서, 자, 아까 보여드렸던 이 작품에서도, 자, 물고기의 스피드, 움직임의 스피드의 차이를 한번 보세요. 빠르다, 느리다를 한번 장면마다 생각하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This is what I brought you here to see. 네, 어떻죠?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느려졌다가 빨랐다가 다시 느려졌다가 빠르게 갔다가 천천히 가면서 살짝 멈추고 이렇게 딱 끝나요. 그죠? 근데 만약에 스피드가 똑같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냥 이렇게 날아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런 식으로 계속 갔다면은 되게 심심한 애니메이션이 될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 강약 조절을 함으로 인해서 이 주인공들보다도 씬 스틸러를 하게 되는 그 역량을 발휘하게 됩니다. 네.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디자인을 이제 받아가지고 제가 모델링을 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너무 잘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컷을 이제 제가 프리비즈를 만들 때도 일부러 조금 더 부각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작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속과 감속 부분 이렇게 또 보여드렸고, 근데 이게 우리가 곡선에도 적용이 되게 됩니다. 자, 곡선은 어떤 물체가 움직일 때 로봇의 움직임처럼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곡선 형태나 원형 형태로 움직이게 되는데, 이를 애니메이션에도 적용하면 조금 더 자연스럽고 좋은 흐름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이것은 로봇이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애니메이션의 차이점을 조금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자, 이쪽 부분에서 자, 이렇게 유기적으로 나오는 부분들, Is what 마스크가 이렇게 열리는 부분이나 고개를 팍 돌리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약간 부드러운 곡선적인 애니메이션보다는 되게 빠른 시간에 살짝 변하는 느낌으로 해가지고 더 기계적인 느낌을 이렇게 두 개를 섞어본 애니메이션이에요. this is what I brought you here to see. 네. 그래서 전체적인 움직임은 자, 이렇게 팔자를 그리는 곡선을 이용을 했다면,
자, 이 얼굴 부분은 기계적인 느낌을 강조해주기 위해서 조금 더 직선적인 느낌의 딱딱한 애니메이션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작품도 한번 보여드리면, 자, 이 연이 이렇게 올라와서 이런 식으로 슉 내려갈 때, 자, 어떤 쉐입을 만들면서 가는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슉 내려가고 다시 올라가면서 이렇게 U자 형태를 만들게 됩니다.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슉 하고 U자 형태를 만들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곡선적인 형태를 만들 때 더욱더 자연스럽고 좋은 흐름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 연이 만약에 이렇게 끊기면서 직선적인 형태로 갔다면 되게 부자연스러운 그런 애니메이션이 됐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시네마 4D에서 작업을 해줄 때는 그 그래프 자체도 조금 부드럽게 곡선적인 형태를 잘 만져줘야 우리가 이런 애니메이션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타이밍이 있어요. 타이밍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메인 동작 사이에 얼마나 많은 프레임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그 애니메이션의 성격과 분위기를 크게 영향을 주게 되는 요소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면 빠르게 진행되는 컷들 사이에 슬로우 모션이 들어가는 샷들을 이용해서 긴장을 고조시키거나 보는 이로 하여금 조금 더 집중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IMAX 작업에서도 이 부분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스피드를 받아서 가다가 돌면서 빨라졌다가 다시 느려지고 그 다음에 다시 점점점 빨라지면서 클라이막스로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과장이 있겠는데요. 어떠한 동작이나 표현들을 과장을 함으로써 보는 이에게 더욱더 애니메이션을 강조해 줄 수 있는데 어떤 것은 자 우리가 볼 때 빠른 것은 더 빠르게 느린 것은 더 느리게 자 출렁이는 물체는 더욱더 출렁거리게 한다면 보는 사람들이 명확하게 어떤 의도로 애니메이션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쉽겠죠. 자, 거의 모든 애니메이션에서 우리가 다 과장을 넣어줄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어느 정도의 적절한 양 그리고 적당한 정도를 적재적소에 넣어줘야지 더 강조되는 부분이 더 두각돼서 나오고 더 죽여주는 부분은 조금 잠깐 차분하게 가고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도 제가 기계적인 느낌을 연출을 하려고 많이 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모델링을 받았어요. 모델링을 받아서 뭐 텍스처 렌더링 이런 부분을 진행을 했는데 자 애니메이션을 할 때 기계적인 느낌이 과장되도록 움직이는 것도 부드럽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탁탁 하면서 고개가 돌아가면서 우리가 앞부분이 애니메이션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한 대 맞았을 때 이제 온몸이 발광을 하면서 모든 부품들을 이렇게 트랜스포밍을 하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애니메이션 12가지 법칙 중에 8가지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한번 배워봤고요. 네, 드디어 이제 시네마를 켜고 애니메이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니메이션을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프리퍼런스에 들어가셔가지고 파일 부분에서 오토세이브 이 부분을 켜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작업한 파일이 오류가 났을 때 이 부분을 이용을 해서 되살릴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 꼭 체크를 해주시고 그리고 메모리에 들어가셔가지고 언두 뎁스 이 부분도 조금 늘려주시면은 우리가 실행 취소를 더 많이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애니메이션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애니메이션을 넣어주기 위해서는 애니메이션을 넣을 수 있는 창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윈도우에서 타임라인, 돕시이나 F커브 이 부분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창을 불러와 주시고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자, 윈도우 커스터마이제이션에서 이 부분을 스타트업 레이아웃을 이용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세이브를 하신 다음에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 저 같은 경우에는 스탠다드 콜로서로 이렇게 저장을 해놔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임라인에서 이렇게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줄 수가 있는데요. 먼저 큐브를 불러와 가지고 한번 간단하게 우리가 키를 넣는 방법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자, 오브젝트가 이렇게 있을 때 애니메이션을 들어가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컨트롤 D를 눌러 가지고 프레임 레이트를 맞춰줘야 됩니다. 30이면은 1초에 30장의 이미지들을 보여줌으로써 1초에 30개의 프레임이 들어가게 되는 거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24나 30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렇게 될 때 렌더 세팅에서 프레임 레이트도 맞춰주고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큐브를 선택을 하고, 자, 우리가 오브젝트를 이렇게 움직인다고 재생을 했을 때, 오브젝트가 움직이진 않습니다. 다시 Alt 0을 눌러서 오브젝트를 가운데로 맞춰준 다음에, 자, 오브젝트에다가 이렇게 한번 키를 넣어줘 보도록 할게요. 마우스를 클릭을 하시고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우리가 키가 생성이 되게 되고요. 지금은 타임라인이 64프레임에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키가 들어갔는데, 이런 키들은 여기 타임라인에서 이렇게 움직여 주실 수도 있고 여기 위에서도 움직여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을 자 0으로 한번 위치를 시켜 주고요. 그 다음에 24, 1초가 되었을 때 자 큐브가 X축으로 한 200, 1000까지 가도록 한번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지금 노란색으로 바뀐 거 보이시죠? X축에 키가 찍혀 있는데 수치가 바뀌었다는 의미예요. 여기서 이렇게 키를 한번 찍어 주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키를 찍어 주는 데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겠는데 이렇게 전체를 선택하신 다음에 클릭을 하시면 전체가 다 키가 찍히고 빠지게 되고요. 그리고 컨트롤 쉬프트를 누르시고 이렇게 키가 들어간 부분을 다 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애니메이션에 여기서 add keyframe, delete keyframe 아니면은 자 delete 트랙으로 하면 모든 키를 없애주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도 키를 끄고 켜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24프레임에 하나, 0프레임에 하나 이렇게 뒀는데 한번 재생을 해서 보면 이렇게 큐브가 움직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24프레임부터 48프레임까지는 한번 스케일이 커지도록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X만 클릭을 한 다음에 이렇게 늘리면 이렇게 X축으로만 커지고 있는데, 자, 3개를 다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을 누르고 이렇게 올려주시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세 축이 다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3개가 다 선택이 된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1.5를 한 다음에 컨트롤 누르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선택한 영역이 다 수치가 바뀌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재생을 해서 보면 이렇게 갔다가 커지는 애니메이션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 타임라인도 우리가 Alt를 누르고 자 이렇게 오른쪽 클릭을 해서 드래그를 하시면 사이즈를 줄일 수가 있고, 그리고 Alt를 누르고 가운데 버튼으로 보시는 것처럼 커브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로도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인 키프레임을 크게 보고 싶을 때는 H를 누르고, 그리고 선택된 영역의 키프레임만 크게 보고 싶을 때는 S를 누르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우리가 이런 뷰포트 창에서도 S를 누르면 오브젝트가 커지는 것처럼 여기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운데 버튼으로 이렇게 한번 옮겨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다시 재생을 해서 보면 이렇게 24에서 가고 48에서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더 빠르게 애니메이션을 하고 싶다면 우리가 전체를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줄여주시면은 1초에 이 부분이 다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근데 한 영역만
바꾸고 싶다고 한다면 이렇게 선택을 해서 움직여 줄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 가운데에서 나는 키를 찍고 싶다고 할 때는 컨트롤 누르고 키를 찍어주시면 이 중간 부분이 키가 선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뒤쪽 부분만 다시 빠르게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커지는 부분도 애니메이션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돕싯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키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움직여주고 키들을 찍어주고 길이를 이렇게 늘리는 부분을 쉽게 할 수가 있고요. 에딧에서 Enable Frame Snapping이 켜져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만약에 꺼져 있게 된다면 우리가 이렇게 줄였을 때 이 키들이 어중간한 위치에 이렇게 가게 돼요. 그러면은 조금 키를 잡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꼭 Enable Frame Snapping을 켜주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프레임마다 키들이 딱딱 달라붙으면서 훨씬 더 쉽게 나중에 수정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큐브 요 부분에 플러스 부분을 이렇게 누르시면은 자, 이렇게 펼쳐지면서 어떤 부분에 포지션, 스케일, 로테이션 이 부분을 따로따로 우리가 키를 바꿔줄 수 있는 부분도 볼 수가 있겠고요.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포지션 X 부분에 우리가 키가 어떻게 들어갔는지 그래프로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다가 키가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보통 뷰에 들어가셔가지고 오토매틱 모드를 켜주시게 되면은 다시 키를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 복사를 제가 해가지고 오브젝트를 하나 더 만들어 볼 텐데 오브젝트가 두 개가 있다고 했을 때 자, 사용하고 있는 오브젝트만 우리가 키를 보고 싶다고 한다면은 여기 있는 Link View to Object Manager 이 부분을 켜주시게 되면은 선택한 오브젝트의 키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지금은 큐브 1, 지금은 큐브가 보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브젝트들을 복사를 했을 때 자, 우리가 이렇게 움직여 주게 되고 키를 찍어 준다고 한다면 키가 지금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겠죠. 그럴 때 쉽게 우리가 전체의 키의 방향을 바꿔주는 방법은 여기에 보시면은 모델 오브젝트 모드가 있는데 애니메이션 모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자, 이렇게 올려주시게 되면은 애니메이션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이렇게 전체적인 애니메이션이 위로 올라간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로테이션을 하셔가지고 애니메이션 자체를 이렇게 한번 바꿔준다고 해봤을 때 우리가 애니메이션의 방향이 바뀌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T를 눌러서 스케일을 바꿔준다고 했을 때는 애니메이션이 되는 사이즈가 이렇게 더 커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키를 주시고 간단하게 움직일 때는 이 애니메이션 모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하면은 훨씬 더 편하게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옮길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간단하게 돕싯을 이용을 해가지고 키프레임을 주고 애니메이션을 변경하는 방법들을 알아봤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F커브 모드를 한번 또 알아볼 건데 제가 한번 다른 예제로 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2번 파일을 여시면은 자, 다양한 애니메이션 타입들과 함께 우리가 F커브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돕신 모드에서 두 번째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F커브, 그래프를 볼 수가 있고요. 이 그래프의 모양에 따라서 각각의 애니메이션의 형태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의 핸들들을 잘 이용을 해서 그 상황에 맞는 애니메이션을 해줄 때 우리가 자연스러운 애니메이션을 얻을 수가 있겠는데요. 이 부분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재생을 해서 한번 보게 되면은 10에서 지금 50프레임까지로 키를 제가 두 개를 넣어 봤어요. 그래서 돕싯에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하나, 두 개가 들어가 있고 스텝에만 제가 한 개를 더 넣어 놨는데 자, 10에서 50까지 프레임에서 자, 모든 공이 시작할 때 같이 출발을 해서 이렇게
같은 순간에 같은 위치에 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래프의 성격에 따라서 재생을 해서 봤을 때 중간의 속도들이 다 다른 것을 볼 수가 있겠죠. 먼저 리니어를 한번 보게 되면은요. F커브 모드에서 보면은 일정한 속도로 올라가는 그래프를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X축 10에서 50 이렇게 옆으로 가는 거는 시간을 의미를 하겠죠. 시간이 이렇게 지나감에 따라서 자, 이 그래프는 0에서 지금 400으로 돼 있네요. 여기서 이 400의 의미는 자, 어트리뷰트에 가서 보면은 자, X축이 400만큼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10프레임에는 0에 있던 애가 지금 30에는 한 200쯤으로 됐고 그 다음에 50에는 거의 400으로 된 것을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X축으로 이렇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그래프가 점점점 올라가면서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가게 되는 애니메이션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두 번째 스피어를 한번 보도록 하면은 자, 마찬가지로 올라가기는 올라가는데 처음에는 잘 안 올라가다가 잘 안 올라간다는 의미는 그만큼 이동을 안 했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느리다가 경사가 가파라지면서 점점점 빨라지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다시 감속이 되는 가속과 감속 부분이 이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재생을 했을 때 시작과 끝 부분은 같지만 중간의 속도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만약에 시작 부분을 빨리 시작했다가 점점 천천히 하고 싶다고 한다면 그래프가 처음에는 빠르게 이렇게 됐다가 점점점 완만해지면서 느리게 이렇게 한번 바꿔서 재생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빵 출발했다가 점점점 느려지는 친구를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카메라를 제가 한번 바꿔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클로즈업을 해서 봤을 때 우리가 여기서 점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점이 한 프레임에 가는 위치들을 의미를 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래프를 마지막에 너무 완만하게 바꿔줬으니까 마지막에 점들이 많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1초에 지금 컨트롤 D 눌러서 봤을 때 30프레임으로 지금 애니메이션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한 프레임마다 이렇게 점이 찍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점 점의 간격이 좁아지면서 느려지는 친구를 볼 수가 있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간격이 일정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카메라를 돌리고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컨트롤 Z를 눌러서 일단은 원래 해놨던 이지 모드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네마에서 이지 인과 이지 아웃을 우리가 해줄 수가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기서 자, 그래프들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T6를 눌러서 리니어로 한번 바꿔줄게요. 시네마에서 애니메이션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단축키를 많이 사용하게 될 텐데 스플라인 타입에 보시면 이렇게 소프트, 이지인, 이지이즈, 이지아웃이 있고 여기서부터 T6, T7, T8, T9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번 스플라인 타입을 이지인으로 한번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인으로 바꾸면은 자, 이렇게 그래프가 뒤쪽이 완만해지면서 점점점 천천히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것과 반대로 이지아웃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가 T6 눌러서 리니어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다시 스플라인 타입에 이지 아웃을 눌러주게 되면은 점점점 빠르게 되는 그래프를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이게 소프트웨어마다 조금 반대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시네마 4D 같은 경우에는 이지 아웃을 했을 때는 처음에는 완만하게 시작해서 점점점 빠르게 그리고 이지 인 같은 경우에는 점점점 천천히 되는 부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스텝 같은 경우에는 자, T7이에요. T7으로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해줄 수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아무 움직임이 없죠. 그래프의 움직임이 시간을 이렇게 30프레임 가기 전까지는 자, Y축으로 하나도 안 움직이고 지금 0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0이
자, 스텝에서 X축에 0이라는 거죠. 그래서 움직이지 않다가 30이 됐을 때 갑자기 탁 움직이고 그 다음에 50이 됐을 때 탁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리니어 애니메이션 그리고 이지 애니메이션 그리고 스텝 애니메이션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이지 아웃 같은 경우에는 저와 함께 이렇게 많이 그래프들을 변경을 하면서 작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애니메이션 타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예제에서 한번 우리가 같이 애니메이션을 해보면서 실제로 이 그래프들을 조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조절을 하면서 다양한 기능들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애니메이션을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운 것이 공 애니메이션이 되겠는데요. 공 애니메이션이 쉬워 보이긴 하지만 모든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걷는 것도 그렇고 어떤 오브젝트들이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움직이는 것들은 다 공 애니메이션처럼 적용을 해서 할 수가 있는데요. 다음 예제와 같은 이런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봄으로써 우리가 기본적인 애니메이션 트레이닝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린더를 Z축으로 이렇게 두고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사이즈는 지금 조금 너무 크니까 10 정도로 하고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10 정도로 하고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높이는 10으로 해가지고 땅바닥에 이렇게 닿은 상태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세그먼트가 너무 낮으니까 저는 세그먼트를 조금 올려주겠습니다. 36 정도에 필렛도 한 2나 1 정도 이렇게 줘가지고 조금 더 디테일을 더해봤어요. 자, 수업 시간에 배운 다양한 애니메이션 법칙 중에 처음으로 배웠던 게 우리가 스쿼시 앤 스트레치가 있었죠. 그 부분도 우리가 한번 여기 디포머라는 부분에서 적용을 시켜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디포머를 더 수업 시간에 많이 배우겠지만 여기서는 스쿼시 되는 부분은 이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이는 한 20 정도였고 bottom 같은 경우에는 0으로 하면은 이렇게 어디부터 짓눌릴지 이렇게 우리가 수치를 정할 수가 있는데요. 그거를 이 실린더 아래다가 넣어주고 이 팩터 부분을 한번 움직여 볼게요. 자,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어떻게 짓눌릴지 우리가 정해줄 수가 있겠죠. 네, 모양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적절한 모양으로 한번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커버처 부분을 제가 살짝 이렇게 만져줘서 쉐입을 한번 바꿔봤습니다. 그리고 센터 부분도 살짝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팩터를 이렇게 움직이시게 되시면 여기서 100%로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시작을 한다고 했을 때 한번 0프레임에서는 100이고 컨트롤 D를 눌러서 일단 우리가 24프레임이나 30프레임 중에 조금 애니메이션 프레임들을 더 잘 보기 위해서 오늘은 30프레임으로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처음에는 0, 5에서 80, 그 다음에 다시 10에서 한 120,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50, 60 이렇게 갔다가 빵 튀기는 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래서 한번 보면은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우리가 더 길게 한번 에너지를 모으는 것 같은 느낌을 줘볼게요. 이렇게 컨트롤 누르고 드래그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양쪽 핸들을 늘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한번 볼게요. 이렇게 됐는데 한번 우리가 그러면은 공을 튀어봐야죠. 공을 여기서 실린더가 Y축으로 한번 봅시다. Y축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애니메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54. 그래서 두 개를 이렇게 클릭하고 H를 한번 눌러보시면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이 들어간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다음에 상단으로 올라갔을 때는 스쿼시 부분이 100%로 해서 없어지게 한번 바꿔볼게요. 그리고 H를 누르면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자 S를 눌러서 이 키만 보면은 이 그래프랑 이 위에 있는 그래프하고 수치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보기가 힘들어요. 그럴 때는 다 선택을 하신 다음에 오른쪽에서 오토 릴레이티브 F커브에 오토 릴레이티브를 이렇게 눌러주시게 되면 자 평균 값으로 이렇게 바꿔주기 때문에 조금 더 보기가 편합니다. 그 다음에 자 이 순간에서 사실 딱 올라갈 때는 B로 이렇게 해가지고 커브를 이렇게 한번 바꿔줘 볼게요. 이렇게 바꿔줘 보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더 맞는 애니메이션이 되겠죠. 사실 이 순간이 가장 빠른 순간이 될 거예요. 빵 하고 튀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천천히 올라가게 한다면 자 한번 보세요. 약간 이상한 느낌이죠. 뭔가 바닥에서 당기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빵 됐을 때 가장 빨리 올라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게 그래프를 이렇게 바꿔줬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빵 올라가다가 점점점 느려지는 애니메이션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시고 컨트롤 눌러서 키를 이렇게 한번 잡아주시면은 자 이렇게 공이 한번 사전 동작을 한번 했다가 살짝 갔다가 에너지를 모아서 빵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더 심하게 올라가고 싶다고 한다면, 더 갑자기 올라가고 싶다고 한다면 이 그래프 축을 이렇게 당겨 주시면 되겠죠. B를 눌러서 한 요 정도로 한번 바꿔줘 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사전 동작을 살짝 하고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이 친구를 조금만 더 늘려줘 가지고 조금 더 사전 동작이 잘 보이도록 바꿔줬습니다. 자 이렇게 공이 올라갔으면은 그 다음에 중력으로 인해서 떨어져야겠죠. 한번 떨어지는데 우리가 떨어질 때 한번 바닥으로 다 떨어지는 게 아니라 자 이 실린더가 한 볼까요? 조금 더 제가 만들어 놓은 거랑 비슷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올라가야겠네요. 더 올라가고 자 그래프가 저는 핸들이 이렇게 안으로 막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아름다운 아치를 만들 수 있게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S자로 되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S자를 원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빨랐다가 점점점 느려지는 애니메이션을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줬어요. 이렇게 해서 공중에 머물러 있다가 다시 떨어지는 애니메이션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한 이쯤까지 떨어지는 애니메이션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겠죠? 자, 네. 지금 보니까 어떻죠? 갑자기 너무 떨어지죠? 이 채공 시간을 더 늘려주려면 자, 한 40프레임까지 이렇게 가볼까요? 40프레임까지 가고 이렇게 그래프를 더 늘려주고 이 친구도 더 뒤로 이렇게 한번 당겨 볼게요. 그렇게 되게 된다면 자 보시는 것처럼 좀 여기서 오래 머물러 있게 되죠. 자 이렇게 오래 머물러 있다가 빵 떨어지는 애니메이션이 됐습니다. 네, 지금 여기 끝까지 안 떨어지는 이유는 제가 이따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바운스가 다시 돼서 공이 또 올라가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빵 됐다가 다시 공이 한 번 더 튀기는 컨트롤 C, B로 해가지고 이렇게 붙여놓을 수도 있겠죠. 이번엔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한 요 정도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B를 눌러서 브레이크를 해주시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공이 여기까지 올라가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공이 떨어질 때 우리가 공이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공이 갑자기 이제 C로 바뀌어 가지고 마치 C에서
자, 이제 알을 낳는 것처럼 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볼 거예요. 저는 애니메이션 할 때는 텍스처를 무겁게 넣지 않고 그냥 이렇게 시네마 기본 쉐이더를 이용을 해서 색깔만 볼 수 있도록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조금 더 쉽고 빠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편이고요. 자, 그래서 한번 튀기고 이 C가 갑자기 사라지게 되고, 자, 우리가 저번에 한번 배웠죠? 비지블 에디터 컨트롤 알트 누르고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렇게 껐다 킬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킨 다음에 여기 다 올라갔을 때 그 다음 프레임에서는 한번 꺼주겠습니다. 꺼주고, 자, 여기서 갑자기 뭐가 튀어나오냐? 땅 하고 그 다음에 같은 크기의 여기 실린더에 지금 컨트롤 누르고 우리가 튜브를 하나 만들게 되면 같은 포지션에 이렇게 들어가겠죠? 같은 포지션에 들어갔는데 이 친구를 자 Z축으로 이렇게 한번 바꿔주고 이너를 0으로 그 다음에 아웃을 10으로 같은 크기로 맞춰주고 이것도 10이었죠? 자, 같은 크기예요. 지금 딱 같은 크기로 바꿔준 다음에 이 같은 크기의 친구가 지금 자 여기 몇 프레임인가요? 64였어요. 65에서 이 친구는 사라졌으니까 얘가 여기서 튀어나오게 하는 거예요. 자, 베이직에서 ON으로 해서 여기서 튀어나오고 그 전에는 OFF로 이렇게 꺼주게 되면은 사실 이런 부분을 아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지금은 이렇게 딱 이렇게 바꿔치기를 했는데 바꿔치기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때 엄청 많이 사용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됐는데 지금 세그먼트를 한 36 정도로 올려주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 친구가 공이 이렇게 튀었다가 자, 공이 한번 튀고 그 다음에 얘가 커지면서 자, 이너랑 아웃 요거를 애니메이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7호 요 정도에서 자, 레디어스를 이렇게 키워주고 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키워줘 볼게요. 그러면은 공이 한번 이렇게 하다가 한번 튀기고 빵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느낌이 되게 이상하죠. 왜 이상할까요? 이게 자 이즈가 들어가 가지고 처음에 갑자기 천천히 이렇게 켜지고 있으니까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 타임라인을 조금 줄여보고 얘를 이렇게 갑자기 커질 수 있도록 바꿔줬습니다. 그러면은 자 한번 볼게요. 하나 둘 빵 이렇게 커지게 되죠. 근데 이게 그냥 커지는 게 아니라 로테이션이 되도록 바꿔줄 거예요. 자 슬라이스를 해가지고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자 한번 봅시다. 이런 쉐입으로 이렇게 C를 만들 건데 저도 이거를 다시 해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완전히 똑같이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C가 빵 튀어나오게 할 건데 자 여기서 처음에는 0도 360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라인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한번 바꿔볼게요. 만들어지는 것처럼 바꿨는데 한쪽 방향으로 로테이션을 우리가 돌리면서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코오디네이트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자 이렇게 도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돌면서 클로저에 R을 이렇게 낳는 것처럼 자 이렇게 빵 되는 거죠. 자 근데 지금 너무 빠르니까 잘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한 프레임 정도 이렇게 한번 뒤로 가지고 자 튜브에 지금 애니메이션들이 많이 들어갔는데 한번 다 선택을 해볼게요. 컨트롤 A, H를 누르면은 이렇게 다 나오게 되겠죠. 자 타이밍을 맞춰줘야죠. 이렇게 맞춰준 다음에 이렇게 갔다가 다시 반동으로 돌아오는 애니메이션을 해보겠습니다. 갔다가 다시 살짝 돌아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원래대로 한 이 정도겠죠? 0도 이렇게 하면은 자 로테이션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자
S로 이렇게 눌러서 한번 봤어요. 자, 이렇게 됐다가 반동으로 띵 이렇게 되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한번 튀기고 착 이렇게 바뀌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뭐 제 생각에는 너무 이게 빠른 느낌이 있어서 자, 이 간격들을 조금씩만 한번 바꿔주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바꿔주고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재생을 하시면서 한번 보시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그래프를 엄청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자, 0도를 기준으로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가니까 한 번 이렇게 반동이 됐죠. 근데 우리가 이 느낌을 조금 더 스무스하게 하고 싶다면 이 간격을 늘려주고 자, 0이에요, 0. 수치가 0이고 이 반대편으로 하나를 더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거를 만들 때 저는 점점점 줄어드는 쉐입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20만큼 갔다고 여기서도 20을 가게 되면은 그 에너지가 줄어들지 않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인데 이게 점점점 줄어들게 만들면은 서서히 에너지를 잃어가면서 원래 제자리를 찾는 느낌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하나를 더 키프레임을 넣어주니까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가 뭘 해줄까요? 여기서 우리가 아까 없어졌던 이 실린더가 다시 나타나는 애니메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빵 이렇게 튀어나왔을 때 여기서 에너지가 가장 셀 때 여기서 끝날 때겠죠? 이때쯤 나오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자, 실린더를 한번 H를 눌러서 어디서 끝났는지 한번 보고 지금 65프레임에서 없어졌는데 자, 여기서 나타나도록 바꿔줄게요. 자, 여기서 나타나는데 오브젝트 여기 ON으로 해주면 되죠. 이렇게 나타나면 되는데 여기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F를 누르시면은 타임라인에서 전 프레임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자, 우리가 원하는 위치는 자, X축, Y축이 다 바꿔줘야겠죠? 그 전 프레임으로 가서 키를 한번 찍어줬고요. 그 다음 프레임에 여기서 이렇게 나타나게 바꿔봤습니다. 그러면은 자, 순간 이동을 했죠? 자, 이렇게 하나 뿅 했는데 지금은 여기서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느낌이 되게 이상하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자, 70에서 이렇게 탁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 아래쪽 에너지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죠? 이 위쪽을 향해 가고 있죠. 그러면은 공이 위로 조금 올라가면서 튀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그러면은 한 이쯤에서 이렇게 튀겨 볼까요? 이렇게. 자, 여기서 XY로 이렇게 움직여 볼게요. 자, S를 눌러서 한번 보면은 자, 여기서 이렇게 튀겼는데 여기서 앞에 여기 또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은 자, 이지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줄여주거나 아니면 0을 눌러서 없애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빵 튀겼다가 공이 또 아래로 통통 튀기는 것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한 이쯤에 튀겨서 아래로 내려갔다가 조금만 이쪽으로 움직여줄게요. X축으로 빵 하고 다시 대충 한번 찍겠습니다. 일단은 조금 올라갔다가 자, 아주 조금만 올라갈게요. 자, 아주 조금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는 자, 이런 Y축이에요, 지금. 이 Y축을 이렇게 보면은 자,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서 잘못된 게 뭐가 있죠? 자, 아래에서 이렇게 튀겼을 때는 바로 튀기는 순간 올라갈 때가 가장 빠르겠죠. 그러면은 이 그래프는 이렇게 없애주면 되겠고 요거를 이렇게 늘려주면은 올라갔을 때 그 공중에서 채공하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빵 튀고 땅땅 이런 애니메이션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여기 길이가 조금 더 길어져야 될 것 같고
조금 더 길어주고 그다음에 B를 눌러서 한쪽 핸들을 조금 더 이렇게 만져줬습니다. 그래서 한번 재생을 해서 보면 자, 빵. 지금 X축이 너무 갑자기 움직이니까 지금 보기가 너무 싫죠. 그래서 X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천천히 갈 수 있도록 이 키를 없애주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를 눌러서 이렇게 봐주고요. 자, X축은 중력의 영향을 받는 건 아니니까 리니어로 이렇게 한번 가도록 바꿔줄게요. 자, 그래서 한번 보면은 빵 갔다가 튀기고 그 다음으로 이렇게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너무 빨라요. 지금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러면은 자, 튀겼을 때 이 애니메이션의 키프레임들을 늘려줘야 되니까 실린더, 자, 키프레임 요 모드로 가서 한번 우리가 스트레치를 치는 것도 배워보도록 할게요. 여기부터 애니메이션을 늘려주기를 원하니까 자, 이 실린더의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늘려주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아까보다 훨씬 더 적당한 타이밍으로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게 왜 적당한 느낌이냐면 지금 이 밀어주는 C의 끝부분의 에너지가 비슷한 양으로 이 공에 전달되고 있는 느낌이기 때문에 더 애니메이션이 맞아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 C보다 이렇게 빠르게 된다면 갑자기 애니메이션이 너무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갑자기 끝나는 느낌이 있죠. 그리고 지금 제 생각에는 뭐 한 200프레임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자, 이 C가 다시 이 모드로 가가지고 한번 보면은 자, 일단은 여기 높이는 제가 맞춰주고요. 컨트롤 C, B를 해서 맞춰주고 자, 이 브레이크를 한 다음에 이렇게 바꿔줬어요. 자, 한 프레임 더 조금만 더 천천히 될 수 있도록 바꿔줬고 두 프레임 가야겠죠? 그 다음에 채공 시간을 늘려주고 얘를 복사를 해서 한번 붙여볼까요? 복사를 해서 붙이고 자,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R을 누른 다음에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 선택 영역만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걸 하시기 위해서는 오토 릴레이티브를 꺼줘야 됩니다. 꺼줘야지 이 선택 영역을 제대로 쓸 수가 있어요. 자, HS 다시 눌러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R을 눌러서 이렇게 선택을 하고 이렇게 한번 줄여볼게요. 그러면은 이 비율로 줄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쉽게 같은 반복된 애니메이션이라고 할 때 이렇게 변형을 시켜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아까 한 거랑 비교를 해보면 네, 이렇게 되는 애니메이션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직도 여기 처음 부분이 조금 빨라요. 빠르기 때문에 여기를 더 늘려주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X축까지 같이 잡고 이렇게 한번 늘려주고 이를 가운데로 해주고 채공 시간을 이렇게 늘려주겠습니다. 볼까요? 네, 지금은 이제 조금 더 자연스러워진 느낌인데 뒤에 부분은 조금만 더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애니메이션을 키고 하시면서 보시고 지금 제가 저장을 안 했어요. 저장을 해야겠죠. 자, 볼이라고 먼저 해볼게요. 볼이라고 해가지고 저장을 하고 그래프를 조금씩만 더 만져주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공이 튀겼다가 C로 변하면서 이 노란색이 여기 C에서 이렇게 나오는 애니메이션을 우리가 해봤고요. 자, 오늘 이론들을 통해서 기초를 배우고 또 기초적인 볼 바운싱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해봤는데 좀 쉬워 보일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쉬워 보이시는 분들은 그래도 몸풀기라고 생각하시고 이 부분을 아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많이 학생들을 가르쳐 보면은
자신이 잘한다고 생각하는 학생들 중에서도 이 부분을 아주 잘 못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거니까 이 부분부터 차근차근히 열심히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애니메이션이 처음이신 분들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아주 기초가 되고 다른 애니메이션들에 많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셔가지고 한번 꼭 마스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디테일한 애니메이션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고요. 네, 감사합니다.